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빛의 제5단원의 24번째 소단원 금수회의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화기 소설, 즉 신소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금수회의록이라는 안국선의 작품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보시고요. 전체 줄거리를 확인하신 후에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입니다. 나는 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우연히 동물들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등의 동물이 나와서 인간의 간사함과 포악함, 비윤리적인 태도 등을 비난한다. 끝으로 사회자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더러운 존재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회의를 폐한다. 이를 지켜본 나는 인간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한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까마귀가 인간들의 불효를 비판하는 제1석의 내용이다. 자, 이제 까마귀는요, 반포지효라고 하죠. 반포지효라고 하는 까마귀. 까마귀는요, 나중에 자라나면 부모가 늙게 되면요, 자식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준답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 까마귀의 효성을 한자성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석 반포지효 까마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1석이라는 것은 동물들의 연설을 가지고 각각의 소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요, 모두 고사성어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쭉 보면 이런 제목들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냐면 전 근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소설이라고 그랬죠. 신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1894년부터 이제 등장한 소설들, 즉 고전 소설보다는 발전했지만 근대 소설보다는 발전하지 못한, 즉 고전 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소설의 단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죠. 나는 까마귀 옷이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소. 옛날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일을 다 들어 말씀하려면 너무 지리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효한 것을 가지고 말씀할 터인데, 옛날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옛날 동서양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행실의 근원이라, 효도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으니 효도라는 것은 자식된 자가 고연한 직분으로 당연히 행할 일이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양과 서양 모두가 효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동서양 모두 효를 중요시함. 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까마귀의 족속은, 또 기억을 묶어보세요. 우리 까마귀의 족속은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히하여 망극한 은혜를 갚아서 하느님이 정하신 본분을 지켜 자자손손이 천만대를 내려가도록 가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가법이라는 게 집안의 법도죠. 이 부분 밑줄 쳐볼까요?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히 망극한 은혜를 갚아서, 이것이 바로 한자성어 반포지효의 의미입니다. 반포지효. 자, 계속 가볼게요. 옛날에 백낙천이라는 분이 우리를 가르쳐 새 중에 증자라 하였고, 증자가 효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 초강목에는 자조라 일컬었으니 증자라는 양반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조라는 뜻은 사랑하는 새라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하나님의
법이라. 니은으로 묶었어요.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요, 바로 그 권위자의 의견을 인용해서 지금 까마귀 효성이 극진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 까마귀의 효성이 극진함을 권위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한다. 자, 그래서요, 소주제 1번을 보시면 반포지효에 대해서 연설하는 까마귀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면 낱낱이 효자 같으되 실상하는 행실을 보면 주색잡기, 술과 여자와 여러가지 노름, 이런 뜻이 알았죠? 주색잡기라는 뜻이 치목하여 부모의 뜻을 어기며 형제간의 재물로 다투어 부모의 마음을 상케하며 제 몸만 생각하고 부모가 주리되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편네는, 쫓아볼까요? 여편네 학식이라도 조금 있으면 주제넘는 마음이 생겨 온화한 유순한 부덕을 잊어버리고 시집가서는 시부모 보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물건같이 대접하고. 자, 근데 여편네는 학식이라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성 교육에 대한 걸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성에 대한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 전 근대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전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죠. 심하면 원수같이 미워하기도 하니 인류 사회의 효도 없어짐이 지금 세상보다 더 심함이 없도다. 사람들이 일백행실의 근본되는 효도를 알지 못하니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이 무엇이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속담이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인 효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 당연히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묶어보시죠. 우리는 천성이 효도를 주장하는 거로 출천지 효성, 하늘이 낸 효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늘이 낸 효성.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감동하여 노래자를 도와서 종일토록 그 부모를 즐겁게 하여 주며, 노래자라는 사람이요,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다는 유명한 효자의 대표입니다. 증자의 갓 위에 모여서 효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전케 하였고. 자, 니은 기역 니은을 묶은 부분은 효를 행하는 까마귀들이다 라는 소리죠. 효를 행하는 까마귀들. 또 우리가 효도만 극진할 뿐 아니라 자고 이래로 사기에 빛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오라 대강 말씀하오리다 라고 하면서 소주제 두 번째는 인간의 부요를 비판하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를 지어 논밭으로 내려갈 때 곡식을 해야 하는 버러지를 없애려고 가건만은 사람들은 미련한 생각이 그 곡식을 파먹는 줄 아는도다. 자, 우리가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서양 책력, 서양의 달력 1874년 미국 조류학자 피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까마귀 족속 2258마리를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오장을 꺼내 해부하고 보고 말하기를 까마귀는 곡식을 해야 하지 아니하고 곡식에 해대는 버러지를 잡아먹는다 하였으니 우리가 곡식밭에 가는 것은 곡식의 이가 되고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고 니은.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지금 까마귀가 농사를 망친다는 말을, 이 통념이죠? 이것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비판한다. 그러니까 실상 까마귀 농사를 망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또 우리가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우리가 밤중에 우는 것은 공연히 우는 것이 아니오 나라에서 법령이 아름답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침륜하여 천하에 큰 병화가 일어날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아니 울 때에 울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허물을 고쳐서 세상이 태평무사하기를 희망하고 권고함이요 라고 하면서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요, 까마귀가 밤중에 우는 이유죠. 밤중에 우는 이유. 이것은 뭐냐? 까마귀가 밤중에 우는 이유는 나라에 큰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고쳐야 될 때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에 대한 인간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은 공부 다 했는데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부터 해보도록 하시죠. 자, 작품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 갈래는 신소설, 계몽소설, 우화소설, 액자소설. 계몽소설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썼다라는 거죠. 우화라는 것은 동식물에 빗대서 쓴 거고요. 액자소설은 소설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성격은 풍자적이며 우화적이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내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배경은 개화기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금수의 회의장이다 이 소리죠. 주제 인간의 허위와 부도덕, 타락에 대한 비판과 풍자. 특징은요, 당시 유행했던 연설회의 형식과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동물들의 입을 빌려 타락한 인간상을 고발하고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등급 노트 가볼까요? 구성상의 특징, 인몽, 꿈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강몽, 꿈을 깨어 나오는 거죠. 이런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나라는 1인칭 관찰자가 꿈속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액자소설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까마귀의 상징적인 의미, 어버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본분을 지켜나가는 존재다. 인륜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효의 중요성과 실행이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효와 관련된 한자성 별표 치시고요. 한자성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원하점, 부모에게 효도한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호천만급, 끝없는 하늘과 같은 부모의 은혜가 크다. 마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부모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마음. 혼정신성,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핀다. 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느끼는 자식의 슬픔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글의 전체 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글의 전체 구성은요, 1석은 까마귀, 2석은 여우가, 3석은 개구리, 4석은 벌, 5석은 개, 6석은 파리, 7석은 호랑이, 8석은 원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불효, 외세에 의존하려는 정치의식,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인간들, 지지와 절기가 없는 인간들, 욕심 많은 인간들, 포악한 정치와 폭력, 인간들의 음란한 이런 것들을 다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수회의록은요, 어떤 문학사적 가치는 사실은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소설이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수회의록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